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기름붓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그 꽃샘 추위가 대단했죠. 제가 다음 주에는요, 그 석가탄신일 초팔이어서 우리 그 작가 스님이 있는 그 강원도 산속에 그 암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좀 연등 만드는 봉사를 좀 하느라고 며칠 있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집에 오기 전에 바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눈이 내리더라고요. 저도 제 기억에 4월 하순에는 눈 내리는 기억이 없는데 이제 집에 와서 뉴스를 이제 보니까 서울에도 눈이 왔었다고 하네요. 잠깐이나마. 그런데 113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눈이라고 하네요. 4월 하순에 내린 것 치고는. 자, 제가 그 앞서 강의에서 또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 2020년 경자년은 폭설이 쏟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낡고 썩고 오래된 것들 다 뿌리채 뽑히고 부러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이 경진월입니다. 경진. 경자년의 경자 똑같죠? 경진. 그러면 4월 달인데 지금이 양력 4월 5일부터 5월 아마 4일까지가 한 달 동안이 경진월인데 우박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또 한 번의 경금이어서 또 부딪힌다라는 거는 더 많은 눈이 내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이 경자년에 요동치는 이 날씨의 상징적인 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재밌게 그 역학의 관점에서 연간 기상예보 또 월간 기상예보를 말씀드리면요, 예측을 해보면 이번 달에까지 이제 폭설 우박이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부터 어린이날부터 6월 5일까지는 이때는 신사월로 바뀝니다. 신사는 요거는 무쇠덩어리 우박이라고 했고, 이거는 보석이, 신금은 보석이라고 했죠. 보석은 하늘에서 내리는 설이라고 했습니다. 결정체가 설이처럼 아름답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설이가 내리는 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박은, 폭설은 해가 떠도 녹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 설이가 내릴 때는 태양이 떠주면 바로 빨리 녹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코로나에 비유한다면 이번 달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한 자릿수로 그 환자들이 떨어졌죠. 그래서 다음 달이면은 거의 종식이 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가 이 한 달은 임오월이라는 달이 들어옵니다. 임오. 우리 배웠죠? 맑은 물, 바다, 강, 맑은 호수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4월달, 양력 4월, 5월에 내린 우박과 서리로 인해서 지상이 지저분해진 것들, 길이 질퍽질퍽하고 쌓이고 지저분했던 것을 이 맑은 물이 들어오면서 깨끗이 청소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역학적 관점의 기상 예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학의 매력이라는 건 예측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학의 관점에서 해봤는데 아무튼 저도 그 눈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정치인 바짝 차리라고 내린 겁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번에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는데 정치인 이번에 또 못 차리고 뭐 동물국회니 짐승국회니 소리 들어가면서 하게 되면은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또 한 번 깜짝 놀랄 만한 그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고, 정치인들 백성들 위해서 정치 잘하시고,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이 역학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주제 파악 좀 하기 위해서는 이 역학 공부가 최고입니다. 좀 제발 이 공부 좀 하시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고요. 자, 지난 시간에서 간목을 하나 오늘 또 적어놨는데요. 인사는요, 기존에 앞서 했던 강의 이 세 강의보다 좀 더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응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실전용으로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간목을 썼는데, 자, 한번 요거와 비교를 하면서 실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적어놨으니까 사주 보는 순서에 입각해서 봐야죠. 첫 번째가 뭐죠? 역할론이었죠. 몇 월에 무슨 일간으로 태어났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그것은 하는 역할. 자, 이 사람은 영조 임금처럼 술월의 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이 사주는요, 또 코로나하고도 연관된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택해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9월에 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간목은 자신의 역할이 뭐죠? 자, 위로 잘한다고 했습니다. 큰 일간이라고 했는데, 간목은 거기서 간목과 을목일주는 생목인가 사목인가를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인목이 있고 여기 해수가 있죠. 요 음수, 여기는 양목이죠. 양목. 자, 그러니까 생목으로 분류를 해놓으면 되십니다. 생목입니다. 자, 저기 영조 임금 같은 경우는 사목이었죠. 뿌리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사주 순서를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뭐 이 세 번을 풀면서 이제 순서가 머리에 이제 인식이 돼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걸 지워버리고 떠올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되죠? 신강과 신약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내 편이 도와주는 글자가 많게 되면 신강, 나를 도와주는 게 부족하면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를 도와주는 것, 또 내 편. 자, 9월에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여기 같은 목이니까 내 옆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죠. 자, 수생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 내 뿌리니까 내 편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네. 여기 토가 있고 이거 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내 편이 4가 되죠. 4대 나머지 병화, 경금, 술토, 진토는 내가 힘을 빼는 거니까 4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딱 영조 임금처럼 딱 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4대 4가 됐을 때는요,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느냐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특히 어머님의 계절을 보라고 그랬죠. 몇 월에? 9월이니까 이때는 내 뿌리가 없죠. 여기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인목이나 해수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신강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4대 4일 때는 어쨌든 어머니 자리가 내 편이 돼 주어야 신강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어머니 자리가 계절이 내 편이 아닙니다. 목극토해서 내가 힘을 빼고 있죠. 목토에서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4대 4일 때는 어머니 자리에서 내 편이면 신강, 내 편이 아닐 때는 신약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엄밀히 얘기해서 신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분류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요 현상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합이 있는가 충이 있는가. 자, 먼저 항상 천간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천간에서 먼저 합은 6번째 거하고 된다고 그랬죠. 갑기합토, 그리고 갑경충 있죠. 근데 갑기가 없으니까 합은 없고 경금은 충이죠. 갑경충인데 한 칸 건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되어 있는 거지 충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했기 때문에 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합도 없고 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으로서 분류해놓고 합충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천간을 봤으니까 이제 지지로 내려와야죠. 자, 지지에서도 네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합이 있나 없나. 우리 합 배웠죠? 신, 자, 진 이렇게 배웠습니다. 진이 있으니까 진하고 합되는 거 신자진이죠. 자, 진만 있고 자수도 없고 신금도 없으니까 삼합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해를 볼까요? 해는 뭡니까? 해묘미라고 했죠. 해묘미가 있나? 없습니다. 해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이 있으니까 술이 있나 봐야죠. 근데 인하고 술이 있네요. 인하고 술이 있는데 가운데 오화가 빠졌으니까 이것도 한 칸 옆에 있지만 오화가 없기 때문에 삼합 성립이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 오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은 지지에서는 합이 없고, 자, 이제 합이 없으니까 충을 봐야 되겠죠. 충을 보게 되면, 자, 뭐가 있죠? 6개의 충이 있다고 그랬죠.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자, 사해충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사해충 없죠. 인신충 없고, 진토, 술토는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되죠. 이 사람은 9월입니다. 9월 생이고, 여기는 지는 3월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3월을 상징하니까 반대의 계절하고 충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술충이 지금 내 부부궁 자리에서 어머니 자리하고 부부 자리가 충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충돌을 할 때는 집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이 충돌이라는 건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충돌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더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충돌이 있다라는 거. 요것은 진술충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 보죠?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용신을 본다. 용신. 자, 용신이 여기서는 어떤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까? 자, 용신의 역할이 뭡니까? 균형과 조화를 맞춰주는 거라고 했죠. 약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너무 또 강할 때는 견제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나의 정신력, 나의 의지력, 일을 해나가는 추진력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신을 갖다가 제가 한 가지만 보지 말라고 했죠. 모든 게 다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딱 어느 하나를 집어서 용신이 하나다 딱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겨울이 되면 따뜻한 세타를 입고 잠바를 입고 또 여름이 되면 반팔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신불변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수월의 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걸 용신으로 잡아야 되겠죠? 뿌리가 있는 나무죠. 가을에는 영그럽다고 그랬죠. 자, 영조사주는 뿌리가 있건 없건 가을에 태어난 유실수, 간목이기 때문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을 간목이니까 이 사주도 이제 수확철로 접어들었다. 간목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박을 용신으로 잡을 수는 없겠죠. 자, 우박에 해당되는 게 경금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논에서는 가을이 돼서 수확할 때 되면 물을 오히려 빼주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로도 용신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뿌리 좋습니다. 내 뿌리로 이건 내 뿌리니까 이걸로 용신 잡으면 어떨까? 괜찮습니다. 자, 나는 물을 안 빼고 끝까지 나는 그냥 물을 대고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용신 잡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신약사주니까 내 편이 을목이 있으니까 내 편으로 해서 을목을 용신 잡겠다. 괜찮습니다. 인으로 하겠다. 내 뿌리니까 내 편을 만들겠다. 이것을 내 정신력으로 생각하겠다. 의지력으로 생각하겠다. 괜찮습니다. 자, 가을 나는 살아있는 나무니까 이 진토죠? 진토, 술토도 양토죠. 나는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이 진토, 또 내가 목극토,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곧 재물이라고 그랬죠. 정원사가 정원사가 땅을 파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을 파는 이 과정이 내가 노동을 한 대가를 받으면서 재물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재물이 되겠죠. 이걸 갖다 편재라고 그랬죠. 양 대 양이니까. 내가 양목이고 여기 양토 편재라고 했습니다. 치우줄 편자를 써서. 그래서 아니야,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돈을 용신으로 할 거야. 내 재물을. 나는 일거리가 있어야 돼. 그럼 이거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누가 말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아니야, 나는 오리만 농사 짓고 괜찮아. 우박 맞고 소리 맞아도 괜찮아. 경금으로 잡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잡으시면 돼요. 다만 역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이때 이제 운대를 가서 대운에 가서 안 맞고 연동을 해서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지. 용신 잡는 거 알아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제가 역학을 공부했고 이 사람이라면 저는 이거를 용신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를. 왜냐하면 가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박이 내리고 소리가 내리면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열매가 맺힌 잘 연근 열매들이 맺힌 이 나무에 우박 소리가 쏟아지면 안 되니까 딱 태양이 마지막까지 이 태양으로 비춰주고 우박 소리가 내리면 녹여버릴 수 있는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태양을 가지고 용신을 잡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유실수만이 아니라 가을 지금 9월에 음력 9월에 가을의 들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벼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딱 숙이고 있죠. 그때 마지막까지 햇살을 비춰주는 게 좋겠죠. 그때 뭐 서리 내리고 우박 내리는 거 걱정 없다 나는. 그러시면 그렇게 해서 용신을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자, 단지 예측이 빗나가는 것 뿐입니다. 기상예보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용신을 이 계절로 하고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운을 봐야 되겠죠? 대운, 세운을 보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일대운인데 일대운에서 보니까 1살부터 10살까지를 보니까 정해가 들어왔죠. 자, 용신, 수학을 이제 끝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월이 왔습니다. 겨울, 초겨울로 들어왔습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되는데 자,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보니까 10월에 겨울로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와 있냐면 여기 정화는 뭡니까? 불이죠. 음악, 향불, 촛불, 뭐 이런 얘기 했죠. 등촉불 같은 얘기 했죠. 그리고 뭐 화롯불, 난로, 용광로까지 크게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겨울을 만났으니까 즉 농한기가 됐죠. 농한기가 됐으니까 이제 농사를 그냥 좀 쉴 때입니다. 그때는 이 태양을 가지고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농한기가 됐죠.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태양이 집안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장작불을 떼야 되고 하죠. 다행히 겨울이 왔지만 이 정화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용신, 나의 정신과 의지력은 조금 축소가 된 겁니다. 겨울을 만났으니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하늘에서는 뭘로 봤습니까? 별로 봤죠. 별. 요거는 태양으로 봤고 그러면 이 용신이 정화 이거를 봤다는 건 태양이 별을 봤다는 건 밤이 왔다는 뜻입니다. 즉 겨울은 밤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내 꿈을 펼치기에는 아직 이른 때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접었다기보다는 펼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군불 떼고 있기 때문에 먹을 건 있고 하기 때문에 겨울을 그냥 견뎌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꿈을 아직 펼치기는 너무 춥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이 됐습니다. 11월이 되니까 더 추워졌죠. 여기는 물이 들어왔죠. 여기도 이제 음수, 여기는 더 큰 물, 양수가 들어왔죠. 여기다 11월이니까 더 냉기가 싸합니다. 그러면 태양은 나를 지켜주던 수호신이었는데 더 추워졌으니까 더 힘을 못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를 보면 11살부터 20살까지를 보게 되면 이다주는 이때가 학창시절인데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좀 힘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태양은 힘을 못 쓰고 더 추워졌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요 무가 있죠. 여기 무. 요 무는 뭡니까? 무는 산이라고 했죠. 양토니까. 양토는 산에 비유했습니다. 산이니까 겨울 북풍 찬바람이 부는데 태양만 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운데 다행히 이 산이 있어서 찬바람이 부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겨울이 나기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1월 겨울을 보냈는데 이제 21세에서부터 30으로 넘어왔습니다. 30살이 됐습니다. 이때는 더 추워졌죠. 11월에서 12월 가장 추운 계절인데 기축월입니다. 기축월이니까 이 기토는 음토,
기토는 음토면서 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지죠. 밭전자를 썼죠. 이 밭이 되면서 들판이 된 겁니다. 들판에서 겨울바람이 들어오는 건 정말 허허벌판 시베리아 벌판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등 쪽을 막고 있었는데 뻥 뚫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추위가 불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닥쳐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 추운 데서. 그냥 태양이 있어서 얼어 죽지는 않는데 그러나 힘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술토.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내 꿈은 아직 접지 않았습니다. 내 추위에 떨더라도 내 꿈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장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장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천간의 기운이 땅속에 지지 글자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술토에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술토의 지장간에는 정화의 글씨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가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때 어디가 있냐면 이 술 중에 정화에 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 추우니까 내가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뭐라도 갖다가 따뜻하게 견디고 싶어내는 겁니다. 견디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때는 술중 정화의 기운, 즉 이 수월이라는 것은 가을이죠. 들판에 그때는 열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상징하는 게 이 정화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겨울에는 이제 우물우물은 좀 따뜻한 기운, 그 양기가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땅 속으로. 그래서 마음이 술 중에 정화에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해서 견뎌내면서 내 꿈은 펼치기에는 좀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태어나서 1살 때부터 10월에 추운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로 가니까 이제 겨울, 내 인생에서 겨울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도 속에서, 대운 속에서 어느 한 해는 또 겨울이 오긴 하지만 큰 대운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안 옵니다. 자, 그러니까 1월 달이 이제 됐습니다. 이른 봄이 됐죠. 이른 봄이 됐는데 이 추운 12월까지 겪어온 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견뎌냅니다. 자, 1월의 태양, 내 꿈이 이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이 내 용신이 힘을 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하나가 요 경금을 여기서 또 하나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봄날에 이게 우박이, 올해 경자년은 겨울에 우박이 쏟아지는 거고 봄날에 경금이 내린다는 건 이거와 이게 합세를 해가지고 갑경충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 내 추운 겨울을 내가 부러지지 않고 잘 견뎌냈는데 고생을 하면서 견뎌냈는데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죠. 내가 누굽니까? 갑목입니다. 갑목은 뭐라고 그랬죠? 갑질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갑기토가 됐을 때 갑기에서도 사실은 여기서도 쓰러졌어야 되는 거예요. 갑기에 합이 돼서 쓰러져야 되는데 체면이고 뭐고 다 구겨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이 12월의 땅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내리고 있는 격인데 이때 이 사주의 형상을 보게 되면 어떤 형국이냐면 가지 하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을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기토에서 어떻게 되냐면 갑기합에 대해서 쓰러져야 되는데 그 힘이 없죠. 눈도 많이 내리고 해서 힘이 없는데 이 땅으로 부러지거나 쓰러져야 되는데 을목이라는 이게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땅에 쓰러지지 않도록 먼저 가지가 짚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십남매의 장남이라는 예를 들었죠. 장남인데 이 을목이 막내 동생이니까 여자 동생이 오빠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겁재가 된다고 그랬죠. 뭔가 안 줄 수는 없고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생이
오빠 쓰러지지 마 하고 받쳐주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탱해 준 거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조금 자존심은 상했지만 동생의 힘, 즉 내 아랫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간목 다음에 오는 건 을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랫사람이라든가 뭐 친구들, 동료들 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다,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 계절을 12월에 그렇게 됐는데 봄이 왔는데 이 우박 덩어리가 또 폭설이 신경이 쓰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사람은 살아서 봄을 맞이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굴복당할 수는 없습니다. 굴복당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또 한 번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기서 충이 안 됐지만 이게 불안해. 10년 동안 이게 있기 때문에 불안한데, 이 또한 어떻게 됐냐면 갑경충이 되질 않고 을목하고 경금이 합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합불충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사주에서 이 사람은 경금과 신금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금금목 우박 소리 날라온다고 그랬죠. 꼬챙이 날라오고 돌 날라오는데 이 사람이 기토가 있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지만 기토 쪽으로 숙인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을목으로서 당하면 안 되니까 을목으로서 또 한 번 경금이 들어오는데 와서 나를 때릴 도끼로 들어와서 치려고 하는데 을목에 먼저 갑이 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에 봄에 우박 내리고 폭설 내리는데도 다시 한번 을목의 도움으로 해서 자기가 오뚜기처럼 다시 봄날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극복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우박서리를. 자, 그래서 봄은 또 그렇게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을목이 아니라고 치면요, 을목이 아니고 이 경자가 이 옆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 옆에 경금, 을이 아니라 경금이 오고 대운에서 경금이 왔습니다. 대운에서 사주 바탕 연도, 연간에서 또 경금이 있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많이 내리는 우박 폭설을 태양이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봄에 태양이라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크게 다치거나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자, 뿌리까지는 얻어맞지 않기 때문에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거나. 그런데 이게 경금이 아니고 을목이었기 때문에 날라오는 우박 덩어리가 가지에서 먼저 합이 되면서 줄기를 보호하는 그런 형상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41로 넘어갑니다. 41. 이제 봄, 1월, 이른봄이 지나고 이제 2월 달이 왔죠. 요거는 요 묘도 음목이죠. 음목이니까 요거는 이게 1월에서 뿌리가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2월에는 뿌리가 이만큼이 내려온 거라고, 이렇게 깊이 더 내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신금이 또 와가지고 2월인데 여기 우박은 피했지만 신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양이 뜨면 금방 녹는다고 했죠. 이 또한 신금이 와서 2월에 뿌리는 더 깊이 내려졌는데 여기 신경은 쓰이지만 병화가 와가지고 이 신금을 녹여버립니다. 즉 합된다고 했죠. 병신은 합이 돼서 뭘로 변합니까? 병신 합이 되면서 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신 합수 해가지고 그 물을 내가 오히려 흡수를 해가지고 해와 묘, 미, 해묘미가 되면 삼합이 되죠. 삼합이 되는데 미토는 여기 없으니까 빼버리고 묘하고 해만 두 개가 만나서 반합이 된다고 그랬죠. 1.5합이 아니라 반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2월 달에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나를 치고 을신충이죠. 을신충. 그리고 가지도 부러뜨려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이걸 합시키기 때문에 이 또한 합이 먼저라고 그랬죠. 합이 먼저 돼서 충돌이 되지 않는다. 합불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집안이라든가 나보다 윗사람, 아까 동생이 나를 도와줬는데 여기는 태양이 나를 비춰주죠. 그리고 아버지 자리죠. 윗사람들이.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 서리를 맞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 사람은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는 건 결국 인덕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1이 왔습니다. 자, 그야말로 임진, 꽃피는 춘삼월에 왔죠. 자, 위에는 물이, 맑은 물이 왔고, 진토는 꽃피는 춘삼월에 옥토라고 했습니다. 옥토가 왔는데.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여기서 사실 원국에서 진술충이 됐는데, 여기 와서 또 한 번 충돌이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술토로 온 게 아니라 옥토 진이 와가지고 충이 됐죠. 이럴 때는 자, 3월에 이제 다시 한번 걸음을 준다.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밭을 뒤집어 엎는다. 자, 즉 과수원이라면 과수원에다 걸음을 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가서 봄이 되니까 물을 걸음을 주고서 이제 그 쟁기질로 삽으로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주면서 진술충, 흙과 흙이 부딪히는 건 충돌입니다. 그러면서 그건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데, 농장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은 인위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부를 가지고 자, 걸음흙을 건너주면서 충돌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임수는 아까 신약사주에서 4대 사였는데 신약사주, 근데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왔으니까 더 수생목을 해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물은 참고로 물은 이 나무한테 물은 천간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수생목이 아니라, 내가 처음 기초에서 공부했습니다만, 나무가 물을 먹는 것은 위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에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많은 물이 차가지고 이 나무가 오히려 홍수의 침수가 됐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물이 이런 큰 임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다행히 이 사주에서는 이 병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병화하고 임수하고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바로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충돌, 병임충이죠. 그래서 이것을 견제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견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임수와 병화는 충돌은 충돌인데 아주 이상적인 충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점심 때고 저녁 때 한강 다리를 건너갈 때 한강을 보게 되면 태양빛이 비치죠. 그렇게 되면 물결이 출렁거릴 때마다 태양빛이 어떻게 됩니까? 반사가 생기면서 아주 아름답죠. 그때의 그 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적인 아름다운 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자기 몸이 차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아서 좋고 따뜻해지기가 좋고, 태양은 더운 거를 상징하는데 이 맑은 임수를 만나가지고 내 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형의 충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강물이 또는 호수물이 바닷물이 태양과 충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 충돌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병과 임수를 충돌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해서 이때는 아름다운 충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승진이 된다거나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 병화, 하나님, 태양이라죠, 절대자, 이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견제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견제는 견제인데 아름다운 충돌이 오면서 뭐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넓은 세상, 바다죠. 바다나 넓은 곳, 환경이 좋은 곳, 꽃피는 춘삼월에 이러한 형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수 61서부터 이제 70세까지 계사죠. 자, 조금 전에 임수는 큰 물이죠. 바닷물, 강물, 호수물이니까 큰 물이었는데, 계수는 뭡니까? 빗물, 안개, 구름이라고 했죠. 자, 몇 월입니까? 이제 초여름으로 들었습니다. 싱그러운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 계수가 와서 이 물을 주어서 죽은 거 아니냐, 그랬죠? 빗물을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가서 올라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혹시 그러면 비가 오기 때문에 태양을 가리는 거 아니냐? 안개가 태양을 가리고 구름이 안개를 가리는 거 아니냐? 이 기술의 뜻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비가 이거를 확 꺼버리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초여름에 들어오는 이 비는 우리 청명 고구할 때 이 곡식할 때 필요한 그런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봄에 가뭄이 들지 않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4월 달에 이 내리는 비는 우리 우리 어렸을 때 호랑이 장가갈 때 그 비 온다, 뭐 여우비가 온다 그랬죠. 해가 뜨고 비가 내려주는 것. 이 정도는 충분히 여기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호랑이 장가가는 비라든가 여우비, 촉촉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꺼버릴 수국화 해가지고 꺼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1부터 이제 80세까지인데요. 이 사람이 50년생입니다. 50년 9월생입니다. 50년 9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죠? 올해 딱 71세가 됐습니다. 71세. 올해 대운이 이렇게 딱 바뀌었죠? 그래서 71세에서부터 80세까지 이제 갑오대운 한여름으로 왔죠. 한여름으로 왔습니다. 자, 한여름으로 와가지고 아까 신약사주인데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 편이 하나 또 들어왔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나는 5월달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더웠습니까? 안 더웠습니까? 더 더워졌죠?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화하고 해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사의 충이 되죠. 이 충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충도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해묘비가 된 게 이때 더 많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사의 충이 됐을 때는 그냥 변화가 한번 오게 됩니다. 있던 곳에서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이 바뀐다거나 환경이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걸 제가 언급했지만 사주를 가지고 자꾸 보게 되면 이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고 다 갖다가 500개, 700개 되는 거 갖다 걸면 다 살로만 보면 그렇게 사주를 보려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하고 술토, 뱀하고 개가 만나면 사술 원진이어가지고 원진살이 끼어서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 처음 초보 공부할 때, 아마추어 공부할 때 그 정도만 그때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사실 원진이니까 그렇고 사해충이니까 충돌이 났으니까 무조건 나쁘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병임충일 때는 오히려 아름다운 충이 되듯이 계절에 따라서 그 충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수가 오고 여기에 사가 있을 때 사해충하고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원진살이 끼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아마추어가 보는 거니까 프로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살로서만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판독이 안 됩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갑오가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내 나무도 5월이니까 더 자랐고 내 편 하나가 더 들어왔죠. 여기 아까 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또 간목이 하나 생겼다. 이거는 내 동료의 힘, 나하고 비슷한 동료의 힘이 나를 도와주는 격과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그러한 환경으로 접어들었고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요 경금이 갑경충 되는 거 아니냐 그랬죠? 그렇게 배웠죠? 근데 여기 원국에서 안 되어 있고 이 대운의 기운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연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시간에서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십시오. 왜? 여기는 반을 나눴을 때 여기는 과거라고 했죠. 여기는 미래가 되고 외부라고 했죠. 외부. 여기는 내부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여기가 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에서부터 사람이 바깥에 손님들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시간에서 들어온다고 보이기 때문에 갑오가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로 들어오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와서 내 편이 되줬다. 가장 또 나무가 왕성하게 자랄 때죠. 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할 일이 많아지는 사주입니다. 또 갑경충은 당하지 않습니다. 갑경충 여기서 원국에서 안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을목에서 다시 이렇게 돼서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가지에서 열매가 이 가지에서 열매 유실수가 딱 그때 5월달이 음력 5월이 되면서 열리기 시작한다고 딱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꿈이 다시 연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인생에 좋은 정말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금은 우박설이었죠. 우박에 얻어맞지 않고 이것을 다시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어떻게 됐냐면 오화가 이제 들어왔죠. 이 사주 인호술에서 오화가 빠졌기 때문에 반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오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호술이 됐죠. 자, 여기서도 인호술. 자, 여기서도 오화가 있었으면 청백리사주였죠. 오화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합이 되는데 오화가 없었기 때문에 반합이 되고 있었는데 오화가 대우에서 들어올 때 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사람은 오화가 들어와서 여기에 합이 됐습니다. 오화, 삼합이 됐죠. 이제 삼합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천간은 그렇게 해서 좋다 이렇게 봤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인, 오, 수이 돼가지고 어떤 형국으로 변했느냐면요. 즉, 내 나무의 뿌리라고 그랬죠. 나를 도와주는 물이라고 했고, 내 뿌리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나무의 뿌리에 불이 붙은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인호술이 된 거죠. 저 우화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뿌리가 타면서 내 용신이라고 그랬죠. 내 정신, 의식, 내 추진력, 꿈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뿌리를 태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신의 힘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강해졌죠. 굉장히 강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신경 쓰이던 이 경금 우박덩어리 폭설을 내 태양이 온유호를 만나고 내 뿌리를 그러니까 불이 타는 그 고통이 따르는데 그 대신 무엇을 잡아낸 겁니까? 이 우박서리를 녹여냈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타는 아픔이 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타는 아픔이 있지만 내 정신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정신력 태양은 더 강해졌죠. 그리고 청백리 사주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 불이 타고 있는 간목 옆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마음이 지장간에 계수가 있었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바로 진중의 계수가 있습니다. 진중의 계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뜨겁게 불이 붙은 이 자리를 이 진중의 계수의 물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중급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장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이 나무가 타서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뿌리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이 붙고 나태까지는 넘어오지 않고 여기도 물이 있죠. 여기 진중에 계수가 있고, 그래서 인호술이 됐지만 내 용신은 뜨거워지고 뿌리가 타는 아픔이 있지만 경금, 이 무색 덩어리, 이 우박 덩어리, 폭설 덩어리를 내가 태양으로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여름이 되면, 너무 더운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스팔트도 푹신푹신해지고 기찻길 레일까지도 이렇게 좀 틀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썩 좋은 사주는 이 사주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보면은요, 역학을 조금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 사주 보는 순간에 안 좋다고 딱 이렇게 봅니다. 왜? 갑경충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밑에서는 진술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궁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아주 나쁘게만 봅니다. 그래서 사주 품격 자체는 이 청백리 사주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청백리 사주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사주 바탕보다는 이 대운이 기가 막히게 흘러준 겁니다. 대운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의 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까지는 이 겨울을 견뎌오지만 자기 이 병화가 있었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고 이 추운 겨울을 극복해냈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우박덩어리 이런 거는 이 경금이 막아주고, 또 쓰러지는 것도 이 을목의 힘으로 인해서 지탱이 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덕을 보고 이 나무가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은 꿋꿋이 견뎌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자, 50년 9월생이라고 그랬죠. 이 사주가 누구냐면요, 아까 코로나하고 연관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국무총리, 국무총리 정세균 씨입니다. 정세균 씨인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름이 어떻게 또 정세균입니까? 정세균. 이분이 국무총리가 딱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 씨는 다시 정계로 갔고, 이분이 이제 행정부의 국무총리가 됐죠. 코로나 시국을 딱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요, 진짜 적임자를 국무총리에 앉혔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이 경금 때 있죠. 이 경금 때하고 이 신금, 우박, 서리 이걸 갖다가 여기서 많이 싸워본 사람이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해낸 사람이죠. 여기에서 각경충되는 걸 갖다가 을목으로 합시켜줬고, 신금이 서리 내리는 거 병화로 합시켜서 녹여버리고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많이 싸워본 사람입니다. 이 세균들하고. 이 경금을 갖다가 올해 코로나라고 보면요, 우박덩어리 코로나라고 보면 이 사람은 딱 이때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기 때 강한 사주고요. 늘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역학용어에서는 이걸 흉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한신이다. 나쁜 거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아까 용신이라든가, 이게 신약사주를 도와주는 수생목해주고 내 뿔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내 편이 되는 건 우리가 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희신, 좋은, 기쁠 희자죠? 기쁠 희자. 그리고 이건 나쁜 흉신이고,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흉신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이 더 빛났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흉신이 없는 것보다는 흉신이 있는데 희신으로서 흉신을 제압하는 사주들이 또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걸 대운이 절묘하게 하나도 버릴 거 없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충이 됐죠. 이건 부딪히는 충돌.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인 이 싸움꾼의 사주입니다. 싸움꾼의 진술충미가 진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지 4개가 다 진술충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세력 싸움을 하면서 내가 하나씩 꺾어 나가는 그런 형국의 김영삼 사주 대통령의 전형적인 싸움꾼의 사주였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늘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를 내느냐, 나쁜 결과를 내느냐, 그런 것은 바로 정치 쪽에, 정치인들 맨날 여야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코로나 정부 경자년, 자, 내년에 2021년에는 신축년이 오죠. 신축년이 오죠. 내년에는 또다시 신축, 서리가 내리는 1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이런 이렇게 독감이라든가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때 이런 경험이라든가 지혜 이런 걸로 사주 자체가 이런 것도 2021년 신축년 이런 걸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일대운에서 어린 시절에 이 추운 겨울이지만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견뎌낼 수 있었다고 그랬죠. 이분의 성씨를 보게 되면요, 공교롭게도 뭐가 되느냐면
이 정자의 정세균의 이 세균인데 이거 참 내가 이 국무총리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정씨가 이 나라정 씨가 아닙니다. 이분이 이 나라정 씨가 아니고 고문의 정자입니다. 고문의 정자를 씁니다. 이 정자를 써. 이 정화할 때 이 정자를 고문의 정자를 쓰는데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올해 경자는 이 추운 겨울을 난로를 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올해는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나 정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올해 대부분 위기 속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해라고 그랬죠. 바로 이분은 이 추운 겨울에 폭설 내리는데 한몫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그렇고. 그래서 세균하고 많이 싸워본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세균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왕세균이라고 해야 됩니다. 왕세균. 그런데 참 이렇게 국무총리 그 이낙연 씨는 싹 그때 빠져나간 거예요. 정치판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분은 딱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 그 코로나 시국을 담당하는 총리가 됐는데 난 기가 막힙니다. 아마 그 난국에 뭐 인물 난다, 뭐 영웅 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이 아마 이 코로나 시국을 잘 극복해내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이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까지는요 백성들, 국민들의 협력을 잘해주고 협조를 잘해주고 지금 그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협조를 잘해주기 때문에 해나가지만 그런 때 그런 지도자감으로 위기 속에서 그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왕세균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해내기 때문에 이 시시한 이런 코로나19 정도는 분명히 잘 극복해내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담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번에 그 선거도 끝나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동물원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저는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 거기에 무슨 국회입니까? 동물국회죠. 짐승들 모이는 국회. 동물국회, 짐승국회. 그런 소리 안 들으시려면요. 올해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국민의 따가운 심판을 받았으니까 여나 야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2022년 대통령 선거 있는 해 또 한 번 혼납니다. 완전히 혼나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 좀 잘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간목을 이렇게 4개를 해봤기 때문에 대략 감이 오죠. 여기 이 사람도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다 있고 오행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도. 그래서 오행이 다 들어있다고 해서 좋은 사주가 아니고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사주는 나쁜 사주도 없고 좋은 사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품격을 매기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배운 역할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요 이제 4개를 해봤으니까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어떤 사주인들이 시국에 맞는 사주라든가 을목을 하던 병화를 하던 경금일주를 하던 계수를 하던 뭐 무토일주를 하던 이제 자유롭게 그 분위기에 맞는 그런 이제 사주를 풀어갈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떤 거든지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 사주를 좀 선정해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사주에 대해서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홍보 차원에서 어떤 사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본격적인 홍보도 좀 하고 할 거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조언도 좀 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이 왕세균 씨의 이 사주를 가지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좀 재밌고 이런 사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보시길 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